한미가 지난 13일 FS 연습의 하나로 한미공군의 F-35A를 운용해 통합화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빈스함에서 출격한 미 해군의 F-35C 전투기도 훈련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연합군의 지해공 통합작전 능력을 입증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의 활약이 더욱 활발해지는 가운데 KFN이 광고보드를 활용해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어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홈경기를 치른 국군체육부대는 설치된 전광판에 뜬 KFN에 항상 함께하겠다는 응원 메시지에 힘입어 전투 의지를 더욱 불태울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KFN 뉴스에선 실력을 인증받은 국내 방산기업의 발전 모습과 이들이 개발한 무기 체계를 소개하기 위해 K방산의 품격 코너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첫 시간엔 100% 국산화에 성공하며 이집트 수출을 목전에 둔 K9 자주포 시뮬레이터와 지난 2023년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DQ마크 인증을 받은 발칸 교전 모의기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가 최근 FS 연습의 하나로 한미공군의 F-35A와 미 해군의 F-35C 전투기를 운용해 통합화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넉 대가 우리 영해 상공에서 대열을 갖춰 비행합니다. 한미가 최근 FS 연습의 일환으로 한미 공군과 미 해군 전투기를 운용해 통합화력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제97 전투공격 비행대대 소속 F-35C와 한미공군의 F-35A가 함께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주한미 공군사령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연합군이 공중과 지상,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빈스함에서 출격한 해군 항공전력이 실전 비행 훈련에 참여하면서 전투사령관의 지휘 아래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 앞서 한미 F-35A 전력은 동적 타격과 공중 급유 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공군이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7공군 사령관은 한미 공군과 미 해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함께 연합작전을 훈련하는 것은 한미의 압도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전시의 장비가 파괴되면 대체 장비를 빠르게 마련해야 하는데요.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청 장병들이 민군 합동으로 산업동원 완성 장비 인수 훈련을 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군이 힘을 합쳐 전투 현장으로 보낼 장비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2보급단 장병들이 현대 로템에서 인수한 K1 군안전차 등 완성 장비를 전투 현장으로 보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사용부대에서 바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성 장비를 빠르고 정확하게 야전부대로 보내도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인수, 결박, 발송 등 과정을 거쳐 산업동원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자유해방패 연습과 연계해 마련된 이번 훈련으로 부대는 전시 보급 지원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부대는 훈련 중 도출된 보안 요소를 전시 보급 지원 계획에 반영하고 재차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핵 무력을 질과 양적으로 갱신,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 담화를 발표하고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 데에 대해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 억제력 보유를 문제 제시하는 데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안정, 국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결과가 곧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안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휴전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 think thus far it's gone okay. We'll know a little bit more on Monday, and that'll be hopefully good.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최근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긍정적이었다고 자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과 서너 시간 만나 종전 해결책을 논의했고 양측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곧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상과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미국 협상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나 30일 휴전안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주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30일 휴전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휴전 협상을 더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 쿠르스크 공세처럼 치열한 영토 확보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관측됩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어제 미 해군 항공모함을 겨냥해 여러 대의 드론을 발사했으나 미국에 격추됐습니다. 앞서 미군이 예멘 곳곳의 후티 반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가자 지구의 위태로운 휴전이 다시 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후티가 발사한 드론 11개를 미군 전투기가 격추했다며 후티 드론은 트루먼 항공모함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티가 발사한 미사일은 오작동해 바다에 추락했으며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인 트루먼함 전단을 목표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18발, 드론 1대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반입을 재개할 때까지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에 대한 봉쇄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5일 초저녁부터 16일 오전까지 예멘 곳곳의 후티 반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후티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최소 53명이 숨졌으며 사망자에는 어린이 5명과 여성 2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미국과 후티의 교전에 우려를 표하고 양측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국군 체육부대 남자 축구팀의 첫 홈경기가 꽃샘추위로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지만 현장의 열기는 KFN의 응원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꽃샘추위에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김천종합운동장엔 붉은 물결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국군 체육부대 남자 축구팀의 첫 홈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홈 개막전인 만큼 경기 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해병대 군악의장대대는 올 시즌 홈경기에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KFN도 함께했습니다. 전광판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경기장엔 A보드를 설치해 국군 체육부대 남자 축구팀의 12번째 선수로 함께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KFN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해병대가 김천상무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런 응원 덕분인지 광주FC의 중거리 슈팅을 수문장 김동헌이 완벽하게 막아내고 곧바로 이동경이 왼발 슈팅으로 광주를 위협합니다. 시민들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아쉬움을 응원 열기로 달래봅니다. KFN과 함께하는 김천상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불타는 그런 군인 의지로, 군인 같은 그런 의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김천상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KFN 김천상무 파이팅! 후반전에 돌입하자 체력적 우위로 군대 축구의 매운맛이 강해지고 시민들은 한켠에 있는 KFN 광고판과 경기를 번갈아 보면서 KFN을 통해 경기를 보고 있을 장병들과 함께 열띤 응원을 이어갑니다. 여기 KFN이 보이는데 군인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김천상무 KFN 파이팅! 오늘 KFN을 통해서 이 경기가 방송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축구 선수분들도 군인이신데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KFN 김천상무
후반 39분 조현택이 광주 측면 골라인을 깊게 파고들었고 김대원의 중거리 슈팅도 광주의 골대를 위협했습니다.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KFN 중계로 응원이 더욱 커질 것을 알기에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 너무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들, 국군 장병들 경기장에 못 오는 아쉬움을 KFN을 통해 보면서 좀 푸시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경기장에서 꼭 같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는 승리를 위해 해서 저희가 더 목적 높여 힘껏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 또 KFN을 통해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의 다음 경기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며 KFN-TV는 이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의 승리를 KFN과 50만 장병들 그리고 수사불패가 응원합니다. 수사불패! 김창현!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육군 39사단이 유해발굴 개토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유해발굴 작전, 그 첫 시장의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요 내빈과 참석자들이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삽을 뜹니다. 올해 첫 개토식에는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6.25 참전 유공자, 유해발굴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까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종묵 육군 39사단장은 추념사를 통해 호국 영웅의 흔적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 가족을 찾는 간절한 심정으로 호국 영웅들의 유해를 끝까지 찾아내는 일을 역사적 책무로 인식해야 합니다. 행사가 진행된 박진지구는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국군과 미군이 함께 북한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른 곳입니다. 아직도 참혹한 전장에 쓸쓸히 묻혀 계신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해 장병들은 유해발굴 작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사냐에서 미처 수습되지 못한 호국 영웅들의 유해가 우리들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유해발굴 작전에서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지난 2002년부터 경남 지역 유해발굴 작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231구의 호국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창녕군 남지읍 야산 일대를 발굴 작전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역 내 학생들을 발굴 현장으로 초청해 안보교육의 기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전선 최후의 방어선에서 산화한 호국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창녕 지역 유해발굴 작전은 다가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집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유해발굴 보도 이어갑니다. 호국 영웅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2025년도 6.25 전사자 유해발굴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올해 229의 유해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17일 밝혔습니다. 또 1만 2천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25명 이상의 국군 전사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6.25 전쟁 주요 격전지인 강원도 양구군과 경상북도 칠곡군 등 34개 지역에 30개 부대를 투입해 발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도 국유단과 함께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5주간 미군 전사, 실종자 유해 소재를 조사합니다. 조사 지역은 미 2사단이 전투 중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도 춘천과 홍천, 미 7사단 전투 지역인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평창 등입니다. 이와 함께 국유단은 6월과 11월 민관군 협업 유가족 집중 찾기와 5월 대구, 11월 울산에서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군 전사자 신원 확인의 필수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국유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2명의 전사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전사자는 모두 248명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국방부가 신임 자원관리실장에 조영기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자원관리실장은 군수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과 관리, 군 공항 이전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입니다. 조영기 신임 자원관리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기술보호구 기술정책과장과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방부는 조 실장이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춰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며 임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산 불모지에서 이제는 세계 무기 시장을 선도하는 K방산. 자주국방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연구개발과 혁신을 거듭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DQ마크 인증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의 단독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K방산의 품격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100% 국산화에 성공한 K9 자주포 시뮬레이터와 발칸 교전 모의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K9 자주포 모형 로봇이 조종수의 운전에 맞춰 실제 전장처럼 요동칩니다. 시끄러운 전장 소음 속 통제관의 명령에 따라 조종관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가상의 전장을 누빕니다. 시각과 촉각, 청각이 동시에 몰입되면서 훈련자는 마치 실제 전투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경사가 심한 지역을 지날 때에는 실제 K9 자주포에 타고 있는 듯한 진동과 흔들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훈련 장비의 명칭은 K9 자주포 시뮬레이터. 올해 가을 이집트와 폴란드에 각각 8대씩 수출될 예정으로 시뮬레이터 간 연동을 통해 전술 기동 훈련도 가능합니다. 이 장비를 숙달하게 되면 기본적인 두려움과 기본적인 숙달 외에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 능력들, 그리고 여러 대의 장비들이 함께 협업하는 전술훈련에 관련된 능력까지 숙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육군 방공학교에서 운용 중인 발칸 교전 모의기도 실제 전투처럼 몰입감 있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3km 이내에서 방공 사격이 가능하며 최대 6대까지 연동해 전술 훈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적항공기 68종 이상을 식별, 포착, 사격하는 반복 수달 훈련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DQ마크 인증을 받아 품질과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번엔 발칸 교전 모의기 조정석에 앉아봤습니다. 실제 발칸포와 동일한 조작 방식으로 설계돼 목표를 포착하고 이렇게 발사 버튼을 누르면 실제 전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몰입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나 눈이 와도 언제든 훈련이 가능하며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지형을 반영한 전장 환경 속에서 반복 훈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상훈련을 적극 도입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나아간다면 전 세계를 제패하는 K방산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 전투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K 시뮬레이터. K방산의 첨단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듯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무기 체계는 성능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왜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를 공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승기 연구위원입니다. 8차 당대 기간 동안 북한이 공개를 하고 개발해왔던 무기 중에서는 중장거리급, 중대형급 무인기나 핵잠수함, 그다음에
감시정찰 위성.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자폭형 드론.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기묘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고, 또한 이제 북한 내부를 단속하고 결속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떤 과시하고 홍보하는 용도로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개발과 건조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잠수함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은밀성과 생존성이 강하거든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북한이 대미 이제 전략적 억제력과 이제 응징 보복 역량의 어떤 핵심적인 중추로서 기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성능이나 어떤 목표하는 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대신 이제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우크라이나전에서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미사일, 포탄, 대규모의 특수전 병력까지 파병을 한 상태고, 당연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러시아로부터 요구를 했을 거고, 러시아도 아마 거기에 맞게끔 제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소재나 장비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공급을 해준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부담이 되고 우려가 되는 바죠. 핵은 빼고 재래식 전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세계 한 20위권 내에서는 북한은 그 안에는 포함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어떤 현대화와 더불어서 첨단 무기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세계 한 5위권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제 앞으로 이 4차 산업이 오지 않습니까? 실제 4차 산업 기술이 상용화돼서 보편화되는 시점에 됐을 때는 아마 북한은 다시 완전 저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4차 산업이 실제로 접목돼서 구현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그렇게 하지 못한 국가들은 4차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전혀 넘볼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에 집중을 해왔거든요.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거거든요. 뭐 KN-25 같은 거, 초대형 방사포, 소위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급 핵탄두를 탑재할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천궁2나 그다음에 엘센,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사드가 있고, 이것들 더 발전시켜서 이제 천궁3, 그다음에 엘센2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거거든요. 해상에서는 또 이제 기존의 이지스함과 더불어서 신형 이제 차세대 이지스함이 나오고, 또 이제 차세대 구축함 KDDX라는 것도 개발하면서 어떤 참지 능력이나 대응 능력을 더 이제 높여 나갈 겁니다. 북한이 이제 핵 잠수함을 개발해서 건조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보고 3, 배치 3나 그 이후급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조그만 어떤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가 사실이고, 또 그거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메꿀 수 있는 어떤 무기나 작전 전술을 자꾸 계속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작년 15일경에 이제 전략사령부를 만든 거예요. 기존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한데 모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전략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서 효과를 배가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 전략사령부를 만든 거거든요. 앞으로는 북한을 더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구도로 가기 위해서 많은 어떤 재원과 기술 이런 것들,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가 지난 10일부터 4박 5일간 전투 수영 훈련 교장인 인천 상륙관과 경북 포항시 도구해안 일대에서 해양 경찰과 함께 합동 탐색 구조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수심 최대 10m 깊이에서 수중 탐색 구조와 선박사고 구조 절차, 실종자 탐색 절차 등의 기술 숙달을 도왔습니다. 또한 마리논에 탑승해 소형에 감아 올리는 장치인 호이스트를 활용한 해상 진입, 익수자 구조, 이탈 등 해상 탐색 구조 능력과 해난 사고 대응 역량을 길렀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는 14일 기초군사교육단 연병장에서 해군병 711기 1081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행사는 상장 수여, 축사, 소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가족들이 직접 정모를 수여하는 시간과 피복 전시, 군악대 공연 등 해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3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가 보이다 서해상에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야간에 수도권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저기압은 대기 상층의 강한 한기를 동반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한 강수와 함께 강풍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높은 구름 많은 날씨며 21시 이후에 경기 서부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 영향으로 동해안은 15시까지 강수 영향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으며 15시 이후 점차 개겠습니다. 또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더불어 강풍이 예상되니 방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부산 0도로 전국적으로 영하권에 가까운 기온이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6도로 평년보다 5에서 6도 다소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전까지 강풍으로 항공작전에 일부 영향이 있겠으며 전해상 파고로 인해 해상작전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강수와 한기남하로 떨어진 기온은 목요일 오후부터 점차 회복하겠으며 남구 북쪽 기압 배치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풍 영향이 있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셔 각종 위험 기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